원래 계획은 이 시간이면 개발법이 다 끝나는 거였는데 잘 안 되고 있나 봅니다. 제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254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 찾으셨죠? 양가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앞서 보신 내용들로 그냥 지나가시고, 다만 도시지역의 지역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말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금 254페이지 보고 있으시죠? 박스 찾지 않으셨습니까? 위에는 도시지역이고 밑에는 도시지역 외 지역인데 30만 제곱미터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그게 아니라 254페이지인데 그게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비도시지역에 도시개발 사업하면 10,000명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적은 얼마? 10,000명 살게 하기 위해서 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은 이미 보셨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하다 인정했다면 녹관 농자 전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이 없는 지역인 때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찾으셨죠?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계획적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양가 1과 2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적 요건과 용도 지역에 관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각각 추천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추천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은 면적 요건과 개발계획 수립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면 개가 되는 취계시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균형.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한다? 다시,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현재 구분하고 있는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시골 마을을 취락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시골 마을에도 진입로나 전기 수도시설 갖춰줄 필요 있죠. 그리고 녹관 농자에 지정하게 되는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인데, 조합면 가보게 되면 시골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골 마을에 진입로와 전기 수도시설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면 이 취락지구의 단위 면적이 관농자에 지정하게 되었을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저 취락지구에는 한 10호, 20호 정도 살고 있는 동네이거든요. 30만 개발하게 되면 그곳은 유령 도시이시 정상적인 시골 마을이 아닐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취락지구는 면적 갖출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된 장소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라고 하면 이쪽은 분명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일 텐데, 이곳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계획 수립되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시, 그러면 우리 왕숙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왕숙지구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 용도인 녹관 농자입니까? 아닙니까? 녹관 농자인데 개발계획 수립되어 있다? 수립 안 돼 있다? 수립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불구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왕숙지구를 지정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상 개발 용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녹간 농자랄지라도 충분히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취계지 균형 이 네 가지 경우에는 면적 요건과 용도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취계지 균형 이 네 곳의 경우에는 일정한 면적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상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기초조사와 관련되어서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그래서 양가 1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나 시행자 되려고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제한하려고 하는 때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조사부터 할 수 있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한 장 넘기십니다. 256페이지에 2번 주민 의견 청취 찾으셨죠?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장이 아닌 시군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공람이나 공청회 가로 해놓습니다.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들어야 한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시에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3번 공람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 하나만 잠깐 기억해 놓습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에 공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무조건 14일입니다. 도시개발법상 공고 열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열람 기간은 항상 며칠? 14일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게 되면 승인한 자는 수립권자에게 송부하고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특광시군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일반에게 기간 제한 없이 열람시켰었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어떤 상황이건 관계없이 무조건 공람 절차의 공람 기간은 며칠? 14일입니다. 그래서 30일짜리가 아예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열람시키면 항상 며칠? 14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개발법과 관련되어 30일 이상 주민의 열람시켜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틀립니다. 무조건 며칠? 14일입니다. 개발법상 열람 절차에 대해서는 열람 기간이 항상 14일이라는 것만 잡아 놓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편하지 않으십니까? 30일 없습니다. 무조건 며칠? 14일. 그냥 칠학지구 다. 칠학지구는 자연칠학지구와 집단칠학지구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칠학지구는 다. 예, 그래서 공람과 관련되어서는 무조건 며칠이다? 14일이라는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공청회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군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100만 동그라미 놓습니다. 지금 257페이지에 양가로 4번 보고 있으시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그래서 공청회 필수 절차 적용 대상은 100만 이상이라는 말 확인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입니다. 협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한 장 넘기시면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3번 차시였죠. 동그라미 3번 차시였죠.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1번 찾았습니다.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것. 100만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6번입니다. 고시 공람 차시였죠. 1번 그냥 보십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보 또는 공부에 고시하여야 한다. 2번입니다. 대도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14일 이상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 사원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군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공람시켜야 한다. 14일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공부하시면서 구속력 있는 계획이었던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되면 기간 관계없이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며칠 이상?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분명 구속력 있는 제도이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시에는 열람시키게 되면 며칠 이상? 14일.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공람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며칠이다? 무조건 14일입니다. 만약 개발법에서 저 날짜가 30일 밖에 있다고 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개발법의 열람 기간은 무엇이건 관계없이 항상 며칠? 14일입니다. 다른 날짜 없습니다. 그리고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효력과 관련되어 양가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은 의제되는 거 아니죠.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의 내용이다? 실시계획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다만 비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비도시지역부터 취락지구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자연 취락지구의 용도 지역이 만약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이 자연취락지구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은 관농자에서 도시로 바뀐다? 그냥 관농자이다. 그냥 관농자입니다. 자연취락지구가 만약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이곳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새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진입로와 전기, 수도시설만 설치해 주는 겁니까? 전기, 수도시설만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설치해 주는 게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용도지역은 바뀐다? 종전과 같다. 종전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일단 천천히 하십니다.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고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일단 지나가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우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차시였죠. 저 해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것과 개발사업이 미완성인 것으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영원히 개발사업 하는 것이다. 완료하게 되면 해제해야 된다.
완료하고 나면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가로 1번 원칙의 박스 2번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지하며,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지금 260페이지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 이거 두 번째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되시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260페이지 중간에 5번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의제 찾았습니까? 중간에 5번, 그리고 양거 1번 원칙 찾으셨죠? 그리고 박스 찾으셨죠? 2번부터 봐주십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 1, 당일날 해제됩니까? 다음날 해제되는 겁니까? 다음날, 위에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했다고 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속에 1번을 봐주시는 겁니다. 1번은 공사 이루어진 것이다, 미완성 상태이다. 미완성 상태입니다.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몇 년? 3년 되는 날까지 실시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곳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했었습니다. 저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되죠. 몇 년? 3년. 모르는 척 하지 말아주시고 3년 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인정되는 도시개발구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때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 신청해야 되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여기 3년이 나온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3년이 나온 것으로 파악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가 공부한 보람이 있습니다. 3, 4월 달에는 이 실력이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진짜 올라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박스를 잠깐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2년 되는 다음날,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가가 급등하거나 공모 기억나십니까? 그 공모를 실시한 경우라면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죠.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개발계획은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라면 몇 년? 2년 안에는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몇 년? 5년.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그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5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약속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혼자만 참 좋아하는 상황이지만 도시개발법에는 그 면적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가 두 번 나오고요, 100만 제곱미터가 두 번 나오며 330만 제곱미터가 각각 두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여기 30만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알바천국 기억나십니까? 알바천국 전국이. 우리 약속하신 게 천재지변은 공법 전반에 걸쳐 장관이 천재지변으로 뭔가 하는 것은 어디에만 존재한다? 도시개발법에만.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 변경 등등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이유로 존재하는 것은 딱 한 번. 시행자 변경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천재지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라면 협의가 불성립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이란 말 기억나시고, 그리고 제안이란 말 기억나는데, 중앙행정기관장은 자신과 대등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것이고,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만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공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람 절차 거친 후 뭐 해야 된다?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고자 할 때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것. 그리고 330만은 단순한 베드타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베드타운만이 아니라 산업단지도 상가도 만들어줘야 되죠. 복합 기능 개발이라는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330만이라면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되어 갑자기 2년, 3년이 5년으로 바뀌는 거 기억나시겠습니까? 예, 그것 보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이것만 가지고 하셨는데 잠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첫 번째 우리 공부하실 것은 나중에 제가 요약집에든 자료 만들게 되면 얘부터 이야기 드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장소가 확정돼야만 이곳을 어떻게 신도시 만들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까? 구역이 먼저 나와줘야 되겠습니까? 구역이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개발구역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되어 우선 지정권자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예외적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항상 전국이 나와줘야 됩니다. 요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겁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겁니까? 중앙이. 제안은 지방공사가 하는 것입니까? 중앙공사가 하는 것입니까? 중앙공사가. 그 중앙공사를 법에서는 정부투자기관장, 공공기관장이라 표현하고, 이들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면 그땐 장관 찾아가는 겁니다. 만약 단위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라면, 20만 제곱미터라면 누구에게 제안해야 되겠습니까? 시군구청장. 그래서 정부투자기관장이란 말과 국가계획이란 말과 30만 이상이란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하고, 그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흠결되어 있다면, 요건에 미달된다고 하면 그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비행정청이 행정청에 제안하게 되었을 때 제안 대상인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청장인데 원칙은 시군구청장. 예외는 국가계획 30만, 정부투자기관장 세 가지 요건 갖췄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 관청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기억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3월달에 저 하려고 했었거든요. 3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처리 기간과 관련되어 1개월, 1개월이라는 말 기억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 부담은 제한한 자에게 시킬 수 있다. 임의 규정이라는 것만 잠깐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것은 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대상과 절차였던 것 기억하시고, 저 요건과 관련되어 개발 가능해야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주3공의 경우에는 개발계획 관계없이 항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녹간농자의 경우는 보전 녹지지역을 제외한 녹간농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 가능한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어디에만?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특별히 그 단위 면적은 지금 이상이란 말만 기억해 놓으시고, 관농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계획관리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 단위 면적은 얼마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관농자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요것만 요약지 비슷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문제 뒤에다가. 근데 공부 안 하실 거죠? 할게요는 답은 한 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례와 관련되어 개발 여부에 관계없이, 면적과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취계지 균형입니다. 취하면 계대지 균형입니다. 이러한 네 곳의 경우는 개발 여부 관계없이, 면적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공람 도시개발법에서는 항상 며칠이다? 14일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영원히 고시한다? 14일 이상 고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속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개발계획 수립하고 다시 고시하게 되었을 때 2주 안에는 가보셔야 됩니다. 3주차에 가보시게 되면 우리 개발계획 보관 의무 없어.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왕속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내가 입수해야 되만 어디에 상업지역 들어가고 어디에 아파트 들어가게 되면 어디가 입지가 좋은지를 판단한 상태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전혀 관심 없는 표정이시지만 돈 버는 것에는 관심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며칠만 보여준다? 14일 이상만 보여준다라는 것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 의견 정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모든 비용은 시행자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정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100만이란 말 기억나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100만 나오게 되면 공청의 필수 절차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절차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는 것으로 본다. 취지, 지락지구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로 바뀌는 것 아니죠.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은 영원히 도시개발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하면 해제되고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해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다음 날이란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최소한 원칙적인 해제 사유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게 되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여야 하고,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왜 3년입니까? 실시계획에 뭐 포함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3년 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수립하게 되는 개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은 내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수립해도 되죠. 박수하면? 이거 잘하시는 분은? 박수하면 임순이십니다. 그래서 박수 제일 잘 치시는 분은 임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박수하면 임순 네 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수용 방식일 때는 상관없지만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얻어야 되죠. 다만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다라는 것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개발 계획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가가 급등하거나 공모전을 실시한 경우라면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해도 되죠. 그래서 지가가 급등할 수 있는 곳은 녹간 농자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도시개발 구역 중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딱 셋이지 않습니까? 셋이기 때문에 얼마 이하? 셋이니까 30% 이하. 라고 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 계획을 천천히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국가균형발전 기억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단은 지나갑니다. 다만 우리 264페이지 봐주십시오. 264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일 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사셨죠. 원래 4월달에 또 하실 내용인데 지금 줄쳐놓고 진행하십니다. 그래야만 좀 받던 느낌이 있을 것 같거든요. 1번 시행자 지정 사셨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 자 중에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 동그래 놓습니다. 시행자 지정은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전부 환지 방식의 시행자 지정 사셨죠.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전부 환지 가로 해놓습니다. 전부를 환지 방식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조합 동그라미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토지 소유자와 조합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이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부터 가로 속에 지방자치단체 등 있죠. 가로 속에 지방자치단체 등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에 1, 2, 3 나옵니다. 그래서 저 1, 2, 3은 우리가 4월달에 공부하실 때 지병동이란 말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A병동, B병동, C병동 있다면 G병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병동, 저 세 가지에 해당되게 되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니 토지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년부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지정 추놓습니다. 1년 이내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때는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조합 대신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공공시설부터 병행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병행 추천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동의 동그래 놓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얘는 뭐다? 지병동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시행자 변경 사셨죠? 시행자 변경 사셨죠?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저 시행자 변경 사유로 천재지변이 있다 없다? 그게 정답입니다. 천재지변은 개발법상 딱 하나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 천재지변 들어간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시험 볼 때까지 일실이착입니다. 일실이착이라는 말만 기억하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작년에 일실이착, 재작년에 일실이착 계속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1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 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년부터 착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게 2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 인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 동그래 놓습니다. 그러면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면, 실시계 인가가 취소되었다면 시행자 바꿔야 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시행자의 부도 파산으로 부도 파산 추천없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인정되는 경우 시행자 부도 났다면 시행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전부 한지 방식으로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년부터 실시 계획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가 일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억하실 것은 일실이착이라는 말 보시는데 시행자 변경 사유에는 천재지변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 봐주시는 겁니다. 더하면 안 될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보시면 한 장 넘기시면 도시개발조합 차시였죠. 별표 3개만 해놓습니다. 얘는 4월달에 하실 겁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봐주십시오. 274페이지 봐주십니다. 274페이지 보시게 되면 실시계획 사시였죠. 그리고 1번, 양가를 1번입니다.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 추정없습니다. 저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이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가를 2번 실시계획 인가 차셨는데 옆에다가 주민 의견 정치 없습니다. 주민 의견 정치 없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실시계획 고시 등으로서 1. 고시 공람 차셨죠. 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게 되면 공람은 며칠 이상 보여준다? 개발법은 무조건 14일입니다. 개발법은 무조건 14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4일이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항상 정답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다고 하면 288페이지를 봐주십니다. 288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말 확인되시죠?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말 확인되십니다. 그래서 1.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라는 말 있고 옆에 페이지에 토지 상환 채권 찾았습니다. 그래서 1번 별표 하나, 2번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선수금이란 말이 있고 291페이지에 원형지 공급 개발 차셨죠. 원형지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때 이 수용 사용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수용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 원형지 이 세 가지를 잡아 나갈 겁니다. 수용 방식에서는 몇 개 공부한다? 3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수용 사용 요건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 그리고 원형지 3개 공부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보시게 되면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이라는 말 사셨죠. 그리고 제1절 환지 계획이란 말 있는데 얘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환지 계획은 개발 계획이겠습니까? 보상에 관한 계획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환지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몇 평 어디에 줄 것인지 수립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는데, 이 환지 계획은 개발 계획이 아니라 보상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환지 계획과 관련되어 인가권자만 우리가 확인해 놓습니다. 환지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인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309페이지 봐주십니다. 309페이지 보시면 5번 찾으셨죠? 309페이지 찾았습니까? 동일 의원입니다. 행정처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 인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군구청장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가 관할 관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지정권자입니다. 딱 하나. 환지계획 인가 시에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저 시군구청장이 인허가권자로 설명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틀리는데, 어디에서만? 환지계획과 관련된 인가권자만 시군구청장입니다. 만약 환지계획 인가를 지정권자에게 인가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틀리겠죠. 개발법에서는 환지계획 인가를 제외한 나머지 관할관청은 항상 지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 누구이다? 지정권자.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 누구? 지정권자. 그래서 1단계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가 지정하려면 그와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도 항상 누구?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2단계 절차로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저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시행자 지정은 누가 한다?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는 누가 한다? 지정권자.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저 시행자는 입안권자였고 실시계획 인가는 결정권자였는데, 개발법은 국토계획법과 좀 차이 나는 게 많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 차이를 지금 당장 잡아나가는 것은 좀 힘드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듣고 마시는 겁니다. 듣고 마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1단계, 2단계 절차에 있어서는 항상 관할관청은 누구이다? 지정권자입니다. 사실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완벽하게 내게 안 됐다고 하면 개발법과 도정법 공부하시게 되면 그게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그때는 과락 염려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완벽하게 내 거로 하지 않았다면 개발법과 도정법은 손 안 대는 게 낫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충분히 내가 국토계획법에서 8문제 이상 맞춘다면, 12문제 중에 8문제 이상 맞춘다고 하면 그때 공부해 나가시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절대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 이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 저 수용 방식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공사 완료 공간날까지 도시개발구역이고, 그 다음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되죠. 공사 끝나는 것은 다음 날부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수용 방식과 관련된 관할관청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토지상환채권 기억나시겠습니까? 그 토지상환채권은 누구에게? 지정권자의 승인받아야만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과 관련된 관할관청 항상 누구이다? 지정권자. 공사 완료 공고 누가 해주겠습니까? 지정권자입니다. 반면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계획을 인가하는 자는 시군구청장. 그래서 환지계 인가시에만 시군구청장 등장하고 나머지는 모든 절차가 지정권자입니다. 그게 도시개발법의 특징이 됩니다. 너무 부담 드렸나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도정법 바로 넘어갈 겁니다. 이족보가 제대로 복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대신 우리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은 뭐 특별자치도지사가 없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고요. 앞에 저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뭐 행정청일 때 이게 족보가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 그거 아니고 이게 좀 족보 문제가 가끔 틀린 게 있습니다. 예, 이대로 나온다고 하면 O입니다. 이대로 나온다면 O입니다. 예, 맞는 질문인데 이거 촬영 안